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역시 여성행복 365장 5장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실 만한 미용에 대해서 참 좋은 방법이 소개되어 있어서 오늘 여기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5장은 당신이 오래오래 젊고 아름답기 위해서라는 제목의 장인데요. 어느 제목이나 전부 읽어드리고 싶을 만큼으로 참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내용 잘 들으시면은 돈 안 들이고 최고의 미용법을 습득해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아주 제 나름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짤막짤막하게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156쪽인데요. 언제나 마음의 손질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먼저 읽어드릴게요. 미모를 유지하고 육체의 매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피부의 손질을 게을리하지 않고 지나치게 살찌지 않도록 식욕을 조절하거나 여러 가지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부위는 많으면서도 미모의 근원인 마음의 손질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부인이 많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모든 상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나 근육의 움직임에 미묘한 변화를 일으킨다. 약간의 미워하는 감정조차도 그 사람의 얼굴에 그 미움의 표정을 조각하지 않는 일은 없다. 그와 같은 감정을 지속해서 가지고 있는 중에 그 미움의 표정은 얼굴 위에 고정화되고 근육의 습관이 되고 피부에 일정의 주름을 만들어서 모처럼 그 위에 분을 발라 숨기려 해도 그 짓궂은 표정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매일매일의 당신의 감정의 움직임이 당신을 미인으로도 만들고 당신을 추하게도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침마다 화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날은 화장이 잘 먹는다고 하시죠. 여성들 그 표현으로. 또 어떤 날은 이상하게 화장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전날 편안하게 푹 잘 주무시고 났을 때와 뭔가 잠을 설치고 괴로운 일이 많아서 마음고생을 하시고 나서 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날과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것, 즐겁다고 하는 것, 밝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실제로 우리 피부나 근육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화장 전에 마음의 손질을 하는 것을 우선시해보는 그런 화장을 늘 마음에 두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61쪽에 또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 나는 외모가 좀 늘 부담이다. 사람 앞에 나서는 게 좀 열등감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런 거 보시면 참 좋겠네요. 용모가 아름다워지는 하나의 비결은 희망과 이상을 가지는 것이다. 희망과 이상으로 빛나고 있는 여성은 싱싱한 눈동자와 쾌활하고 보기에도 맑은 느낌의 용모의 미추를 아름답고 추한 것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희망에 차 있거나 자기 일에 매진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뭔가 그냥 옆에서 뵙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지 않습니까?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뭔가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이상에 빛나고 있을 때 자기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을 때 그 자체가 이런 어떤 우리의 기준인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아름다움을 매력을 발산한다는 거죠. 용모의 아름다움은 본래 가지고 태어난 골격도 관계하지만 그 골격이를 덮는 근육의 미묘한 발달과 변화에 의해 타고난 이상으로 아름답게도 추하게도 되는 것이다. 미라는 것은 정지한 가운데 있기보다도 움직임 속에 있다. 감정의 움직임이 그 용모 위에 어떻게 나타나오는가 하는 것에 의해 그 사람의 용모의 미추가 변한다 그랬습니다. 부부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주 미세하게 배우자의 표정이 변하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하고 금세 알죠. 그 심정의 변화가 그렇게 용모에 바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꼭 배우자만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미묘한 변화를 다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 싱싱하고 힘이 넘치는 그리고 밝은 그런 모습은 아름다움, 우리의 그런 육체의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아름다움을, 매력을 발산한다는 것. 이런 것도 참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계세요. 어떤 얼굴도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162쪽. 어떠한 얼굴에도 대자연의 지혜가 새겨놓은 미가 있다. 아름다움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용모에는 그 사람이 아니면 타인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개성미가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자기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것을 남들처럼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개성미를 덮어버리고 일반적인 아름다운 기준을 따라가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발휘했을 때 그것은 우리들의 상식의 어떤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더 숭고한 아름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 세계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느 한 사람도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쌍둥이조차도 우리가 볼 땐 똑같은 것 같아도 미세하게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조차도 지문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서도 이런 지문을 이용한 확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대생명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세계고, 그 무궁무진한 세계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그 내용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장의 집에 2대 총재이셨던 다니구치 세이초 선생은 늘 그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당신이 빠지게 되면 우주에 결함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함우주라는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내가 있어서 우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고 있다라고까지도 생각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자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마음에 깊이 자신감을 갖고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을 담아서 나만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6쪽으로 가서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어느 내용이나 참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마음의 미소를, 입술에 사랑의 말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소를 얼굴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에는 사랑의 말을 담으라 그랬습니다. 읽어보죠. 마음속으로 항상 미소를 지어라. 그것은 용모에 항상 적당한 파동을 베풀고 그것이 적당한 마사지가 돼서 안면의 피부에 항상 젊음을 간직하게 하는 것이다. 마사지 받는 분들 많으시죠? 그것도 상당한 금액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갑니다.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항상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십시오. 그것이 실제로 우리 피부에 그와 같은 상태를 불러온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만족감과 감사의 염, 감사의 생각에 가득 차서 마음이 평화로울 때는 추한 주름이 안면에 새겨지는 일은 없는 것이다. 열심히 노심초사해가지고 주름을 새겨놓고 그 다음에 또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 주름을 없애려고 또 뭔가 뭘 발라대고 또는 마사지를 받거나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방법보다는 원천적으로 항상 미소를 띠고 세상을 축복하고 다가오는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그를 축복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보면은 원천적으로 주름이 안 지면 제일 좋잖아요. 지어진 주름을 없애는 노력보다는 탱탱한 피부를 건전한 모습을 원천적으로 자기가 드러내는 것들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늘 여러분 화장하실 때 거울을 향하시죠? 거울을 향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거울을 볼 때 결코 자기 용모의 결점을 보아서는 안 된다.
아, 여기 또 뭐가 잡티가 하나 생겼네. 여기 또 뭐가 하나 생겼네. 이렇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장점만을 보고 나의 용모는 아름답다라고 믿어라. 왜? 이 온 우주의 단 하나의 유일한 아름다움이니까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가 훌륭해. 여기가 이뻐. 이렇게 자기 용모는 아름답다라고 믿고 스스로 찬탄하는 겁니다. 주름을 찾아내서 슬퍼하거나 흰머리를 찾아내서 노년을 마음에 인상시켜서는 안 된다. 또 흰머리가 하나 늘었네 하고 자꾸 뽑지 마세요. 하나 뽑으면 두 개 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흰머리가 나면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또 원숭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나만의 그런 아름다운 점을 스스로 믿고 찬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와 만족의 감정을 일으키는 거죠. 그와 같은 감정은 당신의 인생을 밝게 하고 당신의 표정에 안정된 기쁨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불쾌한 표정의 주름을 당신 얼굴에서 지워버리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저희들 예전 회원분으로 어릴 때 수두를 알아서 얼굴이 이렇게 흔히 말하는 곰보라고 하죠. 많이 흉터가 남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열심히 감사행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행이 잘 안 돼서 애를 먹으셨는데 나중에 아주 능숙하게 잘 하셨죠. 그분이 나중에 이 곰보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형 수술을 하신 분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절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단골 손님이 찾아와서 자기를 앞에 두고도 여기 저 곰보 아주머니 어디 갔냐고 묻더랍니다. 얼굴을 못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요. 어떤 일도 원만해지기 시작하고 이 육체라는 게 육체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육체로 표현되고 있는 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내외불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 따로 있고 육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파동이 이 육체로 지금 파동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원천적인 파동이 조화롭고 아름답고 훌륭한데 드러난 파동의 그 가장 거친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육체가 훌륭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에서는 원천적으로 계속 부족한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뭔가 거친 파동을 일으켜서 그 결과로 나타난 그 모습에 대고 뭘 자꾸 어떻게 궁리를 해봐도 원천적으로 거기 내려온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 거친 것들이 끊이지 않는 이상에 있어서는 이쪽이 좋아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마치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데 위에서 흙탕물을 계속 이렇게 분탕질을 쳐가지고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밑에서 그 계속 맑게 하는 노력보다는 애초에 위에서 흙탕물이 안 내려오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맞아. 마음부터 바꿔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과 또 금전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믿음을 갖고 또 본인이 하시는 것도 본인 선택이시니까요. 하지만은 원천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미용을 하시고 화장을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용모나 훌륭한 외모를 갖추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172쪽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살찌고 어떤 사람은 날씬한 체격이 된다. 같은 토양에 심어진 씨앗이라도 보리의 씨앗은 보리의 줄기를 자라게 하고 보리를 연걸게 하지만 모밀의 씨앗은 모밀의 줄기를 자라게 하고 모밀꽃을 피우는 것이다. 환경이 같아도 자기의 내부 생명의 파장에 따라서 다른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서 그것을 발산하는 것, 내 마음의 파동이겠죠, 결국은. 그래서 밝은 마음을 일으키고 있으면은, 무엇이 됐든 그것이 최상의 상태로, 내 몸에 드러나올 게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173쪽. 상념은 조각가다. 용모 위에 끈을 휘두른다. 끈을 아시죠? 조각하는 분들 쓰시는. 그 용모라는 것에 이 상념이라는 조각가가 끈을 휘두르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면 미움의 근육이 얼굴에 나타나오고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의 주름이 생긴다. 슬픔은 용모 위에 슬픔의 하천을 그리고 연령을 의식하는 자는 그 연령에 걸맞는 용모가 된다 그랬습니다. 또 한 살 먹었네. 나의 꽃다운 청춘이 지나가는구나. 자꾸 한탄하지 마세요.
나이 왜 자꾸 뭐 어차피 내년 되면 또 바뀌었는데 뭐 자꾸 헤아리고 계십니까? 저는 나이를 잊은 지가 꽤 됐습니다. 좀 뭐 염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디 가서 쓰면 써야 되니까 주민번호도 써야 되니까 기억은 하지만은 굳이 생각을 안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30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한 37이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애들 나이도 매년 바뀌어가지고 그걸 자꾸 헤아리는 게 귀찮아서 잘 까먹어요, 사실은.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묻습니다. 올해 몇이 됐냐고. 너무 의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의식을 하게 되면요, 그 인류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이 먹으면은 노쇠해지고 거기에 또 걸맞는 그런 주름도 생기고 이런 인류의식에 자기도 같이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인류의식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래서 누구나 또 나이가 들면 노쇠한 모습을 취하게도 되지만은 이왕이면 그걸 좀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더 빨리 늙어버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이 깊으면 사랑의 표정이 새겨지고 마음이 싸늘하면 용모에도 싸늘함이 조각된다. 여러분 보시면은 저 사람은 곁에만 가도 찬바람이 쌩쌩 불어 이런 사람 있죠. 그게 열심히 자기가 그렇게 조각한 결과예요. 그 마음이 그런 게 어디서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바로 느끼거든요. 사랑이 깊은 사람은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져요. 그냥 같이 있고 싶고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저희도 훈련 나가면 무조건 불을 피워요.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일반 육군, 일반 보병부대처럼 이렇게 식사를 추진이라고 하죠. 갖다 주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반합을 걸어서 밥을 해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을 자주 피워요. 여름에도 피우고, 겨울에도 피우고. 근데 여름에도 참 웃긴 게 겨울에는 물론 따뜻하니까 모여들지만 여름에도 불 피우면 사람 다 모여듭니다. 이상하죠? 더운데도 모여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 주변에 있습니다. 밝고 따뜻한 데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춥고 습한 데는 곰팡이밖에 안 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곰팡이가 결국은 병불행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의 밝음을 유지하시고 따뜻함을 유지하십시오. 제일 좋은 게 감사하고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은 마음 쓰지 않으셔도 용모는 아름다워집니다. 훌륭해집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끝으로 5장에 들어가는 시작하는 기도문이 참 여기도 참 좋네요. 그래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보세요. 이 기도를 마음에 자꾸 새기면은 실제로 이와 같은 모습의 용모가 얼굴에 드러나오실 게 틀림없습니다. 이런 화장법이야말로 저는 최상의 화장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몇 번이고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당신이 오래오래 젊고 아름답기 위해서라는 5장의 제목 옆에 붙어있는 식구입니다. 관세음보살님, 당신의 자비와 유하한 모습을 나의 모습이게 하소서.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과 광명과 환희와 축복으로 가득 차지는 모습이게 하소서. 관세음보살님, 당신의 자비와 유아한 모습을 나의 모습이게 하소서.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과 광명과 환희와 축복으로 가득 차지는 모습이게 하소서.